주모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구절 명절 이후 펼쳐지는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 팀장과 새벽쪽의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는 구정 명절로 인해서 한 주 휴장 이후 펼쳐지는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는데요. 12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총 모두 게이트를 풀 게이트로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혼전 구도가 펼쳐지겠죠? 그렇죠. 일단 뭐 한 주간의 휴장으로 인해서 많은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또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 꾸준히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또 거기에 휴장까지 겹쳤기 때문에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될 만큼 이변 가능성을 꼭 열어놓고 접근하시고 또 기상 예보에 의하면 오전에 부산 경마장 이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주로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접근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서승훈 기수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는데요. 자, 과연 군대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와서 어떤 경주력을 펼칠지, 뭐 군대 가기 전에 워낙 뭐 리딩 자키답게 좋은 기승수를 보였던 만큼 금요경마, 자, 서승훈 기수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금요경마는 강 팀장께서 준비한 현장 승부처 6경주 7경주 연타석으로 6경주와 7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요. 강백호는 3경주와 9경주 3경주 9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참고하셨다가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2월 15일 부산 금요경마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2월 15일 금요경마 1경주. 자, 1경주와 2경주가 국산 6등급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그래도 뭐 게이트는 12마필이 꽉 채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이번 골드샤프 8번 BK 사운드, 뭐 4번 파인 트럼펫, 뭐 이런 마필과 뭐 10번, 11번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경주인데요. 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갔던 2번 골드샤프, 이번에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선행 출하율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인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번 우승지킴이라든가 8번 BK 사운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외곽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선행력을 발휘해야 될 이번 골든샤프로서는 일단 게이트 조건이 좋고 또 여전히 스피드한 훈련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선 공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투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전 경주 현장에서 체중이 20kg가 빠졌는데요. 뭐 현장에서 이옥식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한 만큼 이번 골든샤프 주로가 좀 안쪽이 무거운데 과연 선행을 나가서 어떤 경주력을 펼칠지 뭐 2번 골드샤프가 되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8번 BK 사운드 직전에 선행을 못 나가고 선입 전개 속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또 이번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는 가운데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죠. 일단 선행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 자, 직전 경주에 공백기가 있었던 11번 펑키라는 마필도 자, 이번 경주 판타스틱 걸과 병합훈련을 하는데 조금 딸리는 걸음이긴 합니다만 또 워낙 순발력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11번 펑키까지도 가능성이 있겠고, 자, 돌아온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4번 파인 트럼펫. 자, 이 마필이 큰 질병 없이 좀 데뷔전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승훈 기수가 직접 토암 스트롱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 시 싹수 있는 걸음을 보였고, 뭐 약간의 한 3개월 정도의 데뷔전이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체격 조건이 좋은 만큼 4번 파인 트럼펫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최종 막권 전략은 2번 골든 샤프를 중심에 놓고 후차권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뭐 2번을 중심으로 4번, 8번, 11번 중에서 후차권 마필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2경주로 갑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경주거리를 줄여놓은 4번 에이스봄, 11번 한라왕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전개 이점은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4번 에이스봄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해도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게이트 조건이 11번 한라황후가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좀 초반에 힘을 써서 앞선을 공략해야 된 반면 4번 에이스봄은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마 유현명
유현명 기수의 기승 스타일을 감안하면 빠르게 내선장 내지는 2반매를 물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4번 에이스 부분 올드 패션드의 자마답게 잠재력도 우수하고 또 이번에는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마방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출발이 관건인데 이번 경주 철저히 준비하고 나왔고 그래서 또 유현명 기수 안장까지 확실히 보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1번 한라항우 같은 경우도 직전에 선행을 나갔는데 직전보다는 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초반에 힘을 쓴다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은 빠르고요. 자, 여기 8번 문화 시그니처라는 마필도 자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상당히 강도 높은 조교를 시행을 했고 자 배당권 마필은 5번 액톤 스마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데뷔전에 11번에서 늦발기를 보였는데 이번엔 전진구 기수의 감량 이점까지 있고 뭐 나름대로 타조 마필과 병합훈련 시 걸음은 좋다라고 보여지면서 막판 역습을 한번 노린다면 5번 액톤 스마일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배팅권의 중심 마필은 강 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신 4번 에이스붐을 중심에 놓고 때린다라면 그래도 좀 더 먹을 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4번을 중심으로 11번, 9번, 8번, 5번까지 자 4번을 중심으로 11번, 8번, 5번 이렇게 후공막권 추천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는 경주거리 1000m 강백호가 준비한 금요경마의 첫 번째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8번 신라의 미소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요. 자, 직전 경주에 사실 뭐 최선을 다하고 우승에 성공을 했고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냈는데 자, 이번엔 유현명 기수가 오히려 10번 우승 티켓에 가서 앉아 있고 자, 8번 신라의 미소 뭐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에 조금은 밀려있는 마필을 한번 놓고 때릴 겁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1분 2초대의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고 자리잡기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8번 신라의 미소가 부러진다라면 중배당 이상도 나올 수 있는 만큼 3경주 강백호가 현장에서 배당마를 놓고 3경주 멋진 적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 경주거리 1300 국산 6등급 경주고요. 자 직전 경주에 좀 이변을 노렸던 3번 노멀 클래식이 또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는데 자 직전에는 조성곤에서 이번에 김태경 기수입니다. 뭐 특별히 선행권의 마필이 없는데 어떨까요? 일단은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의원님이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조성곤 기수에서 김태경 기수로 안장이 바뀌었다는 거 누가 뭐래도 조성곤 기수는 선행마의 귀재고 또 선행승부가 굉장히 강한 기수인데 과연 김태경 기수가 그런 말머리를 펼칠 수 있을까? 김태경 기수는 선행마보다는 사실 취임마의 강세를 보이는 기수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 김태경 기수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체가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마필을 힘으로 탈 수가 없어요. 딱 참고 한 발 쓰는 취입작전 그건데 과연 3번 노멀 크러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은 기대 반 걱정 반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 보여준 그 선행력 그리고 이번 경주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거든요. 단독 선행을 나설 확률이 거의 70-80% 이상이기 때문에 곱게 선행만 김태경 기수가 정말 노련한 말머리로 서서 타지 말고 마필에 딱 붙어서 바람 안 맞고 곱게만 풀어간다면 선행 1순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던 6번 동방워리어가 점프 출발을 하면서 조금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아쉬움을 남겼고 자 7번 원더풀 싱스라는 마필도 자 마체는 적습니다만도 막판 뚝심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유현명 기수로 등짝을 좀 보강을 했고 자 직선주로에서 막판 멋진 끝걸음을 한번 끌어낼 수 있는 마필 7번 원더풀 싱스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안쪽에 2번 세런디디퍼라는 마필 참 요거 계륵 같은 마필인데 자기 타임은 1분 22초대 걸음을 지녔는데 부담 중량이 좀 늘었고 직전에도 정우주 기수가 시종 후미권에서 추임력을 다 끌어내지를 못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권 마필이 3번, 8번, 4번 정도가 앞선에 나가지만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7번 원더풀 싱스라든지 뭐 2번 세런디피터도 충분히 추임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3번 노멀 클래식에 6번 동방워리어가 일단 기본 한방막권 자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안쪽에 2번 세런디 디퍼라든지 7번 원더풀 싱스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만큼 4경주 노익장 김태경을 놓고 한번 후차권을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 경주거리 1300m고요. 현장에서는 7번 레이싱 갤러퍼
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뭐 2번 고스트 라이더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겠고, 자, 외곽에 있는 10번 게이트는 킵고잉이라는 마필은 좀 인기도에 밀려 있는 마필인데요. 이게 전혀 인기도에 밀릴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 리차드 기수. 자, 국내에 와서 21번을 뛰면서 아직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네, 이제는 뭐 한국 경마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리차드 기수의 기승 스타일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의 예전 페로비치 기수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기승수를 보입니다. 물론 페로비치 기수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 경마에 좀 빠르게 적응할 경우 분명히 자기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젊은 기수예요. 투지도 좋고요. 무엇보다 10번 킥고잉은 직전 경주 리차드 기수가 이 마필의 습성을 모르고 탔기 때문에 4착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알고 타는 거거든요. 외선에서 철저히 지구력 승부를 펼칠 것이고 1300m 최적전개 주로 특성까지 거기에 승부지나 컨디션까지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오경주는 분명히 10번 킥고잉 결정타가 없다고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번엔 내용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쪽에 이번 고스트 라이더 정호주 기수의 감량 이점인데 이 마필은 초반이 상당히 좀 느린 마필입니다. 올라올 때 앞선이 무너져야 되는데 과연 선두권이 7번 레이싱 갤러퍼라든지 4번 파워터치라는 마필이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데 뭐 종반 끝걸음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안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4번 파워터치라는 마필이 문제의 마필입니다. 직전 11월 30일 승급전에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하면서 지랄병을 하면서 자, 기립전도 되면서 출전 포기가 됐는데 이번에 유현명 기수가 직접 또 훈련까지 했고, 자, 이 마필이 우승 터치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앞으로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마필이라 뭐 2달 정지를 먹고 나왔지만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5번 마이스터고라는 마필은 실전 기복은 보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김혜선 기수가 외선을 시종 돌고도 올라오는 끝걸음으로 막판 끝걸음을 끌어냈는데 5번 마이스터고 여기서 뭐 김혜선 기수 또 이번에도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번 마이스터고까지도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인기도에 밀려있는 10번 킵고잉을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한다면 이번 경주는 배당 아주 짭짤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저희 방송에서는 10번 킵고잉을 중심으로 안쪽에 2번 고스트 라이더, 4번 파워터치, 거기에 5번 마이스터고 뭐 7번 레이싱 갤러퍼까지 때려도 충분히 환수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10번을 중심으로 후공마권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경주거리 1600 국산 6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모두 자, 이 1600m를 뛰어보지 않은 마필들이 더 많은 경주인데요. 강 팀장께서 아주 내용으로 금요병마 멋진 첫 번째 승부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 이제 1600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뚝심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고 나온 마필, 또 휴장 기간 내내 소위에게서 칼을 가른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산 6경주 배당 메리트까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노려볼 가치가 있는 경주고 또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고 최소한 3착만 꽂아줘도 삼복으로 맛있게 때려 먹을 경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꼭 먹고 알 먹고 또 프라이까지 먹을 수 있는 상승식, 복승식 3복까지 한번 강하게 노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부산 6경주 철저히 내용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경주 강 팀장의 특급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6경주에 먹은 자금 적중을 만들어냈을 경우 7경주에다가 먹은 자금 반을 한번 잘라서 때린다라면 먹을 게 있는 7경주 현장 승부처. 자, 메인 승부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자신 있으신가 봅니다. 예. 인기만 하나 자르고 때려야 되겠죠? 자, 이번 경주는요. 3번 가보데이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고 이 차세대 스프린터입니다. 반드시 안고 가야 될 마필이고 마방 기대치도 만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가보데이를 놓고 공략할 경주는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준비가 잘 된 말, 또 걸음발이 완전히 튀어서 이번 경주 강한 말머리를 기대하고 있는 말, 아주 내용 있고 사연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에 세워서 때릴 겁니다. 그렇다고 3번 가보데이를 자르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마필은 안고는 가야 됩니다. 다만 이 마필이 묘하게 선행 실패의 아쉬움 내지는 선행 경합에 휘말릴 경우도 분명 있거든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역전의 빌미나 이변의 빌미를 제공할 경우, 만에 하나 3번 가보데이가 잡아야 될 경우 무지무지한 배당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번 경주는 조명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거기에 철저히 배당 전략까지 세워놨으니까요. 부산 7경주 메인 승부처 내용 있는 마음 놓고 멋지게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갑니다. 자, 경주거리 1600 국산 4등급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장에서는 인기권 3마리 5번 터프그린, 8번 글리터, 12번 리버스 수입이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데, 자, 그래도 직전 경주 좀 여유가 있었던 8번 글리터, 뭐 상위권 마필과 병합훈련시 걸음도 좋던데요. 어떨까요? 예, 일단 뭐 19조 김용관 마방이 4번 제라진과 8번 글리터를 양동작전위에 동반 출전시켰습니다. 4번 제라진 같은 경우는 일단 1600에 검증이 덜 된 마필이고 거리 경험이 없고 또 뭔가 스피드로만 풀어가는 반면 8번 글리터 같은 경우는 1600의 잔뼈가 굵은 마필. 사실 이 마필이 도입됐을 때는요 굉장한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좀 힘이 덜 차 그런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묘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분명히 보여진 능력과 또 유연명 기수로 안장까지 확실히 보강했다면 강한 승부 의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뚝심형 마필 8번 글리터에게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2번 리버스 수입은 요배통기가 있어서 약간의 조금 외곽으로도 좀 밀려있고 뭐 최근에 복승률 100%의 데뷔 이후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도 늘었고 또한 상대도 조금은 강해졌고 또 요배통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는 10번 블루댄서라는 마필은 좀 인기도에 밀릴 겁니다만도 이 마필이 시종 외곽을 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 김동현 기수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승을 했는데, 자, 오히려 이 마필은 1600m가 좀 유리할 수 있는 뚝심형 마필이기 때문에 마체는 좀 얇지만은 특히나 최근에 부산주로가 안쪽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외곽 특유의 김동현 기수 4코너를 외곽을 크게 돌아서 올라온다면 이변을 연출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5번 게이트는 터프그린. 자, 이 녀석 역시도 거리적인 경험은 좀 없습니다. 하지만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고 일단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5번 터프그린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이빠이 밀고 앞장에 나선 이후에 버티기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는 이번 경주 8번 글리터 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김영관 마방의 유연명 기수 뭐 또 직접 조교까지 한 만큼 뉴 레전드 상당히 센 놈과 병합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8번 글리터를 중심으로 5번 터프그린, 10번 블루댄서, 12번 리버스 수입까지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 경주거리 16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K 플러스 1, 6번 영광의 빅토리 두 마리가 많은 인기몰이 속에 9번 제트다이아까지 현장에서 인기를 팔리는데, 문제는 아나짜리를 놓고 때릴 겁니다. 즉 아나라는 것은 배당을 내줄 마필인데요.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거리적인 경험이 없는 마필보다는 실전 1600에서 모두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정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고, 자, 정말 제가 이번 경주는 고배당을 한번 노리는 마필이 하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인기 5위권까지도 한참 밀릴 마필인데 모두 출전 마필들이 부담 중량도 높고 결정력이 부족하다라면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자고요. 현장에서 구경주 강백호가 마감 10분 전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10경주로 갑니다. 자, 10경주 1200 혼합 3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사실 현장에서는 3번 짜잔, 9번 퍼스트 체인저, 더 나아가서는 뭐 4번 게이트는 창조대로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자, 9번 퍼스트 체인저는 직전에 우리 강 팀장님께서 위닝인의 위스퍼 위시 이녀석을 줄여 때리셨죠? 예. 그때 호흡이 안 좋아서 자, 잘랐는데 요번에도 약간의 또 후드에 병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피얼 후드, 개주름, 허탈 뭐 이런 뭐 아주 병명도 길은데,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놈 12번 럭키 코리아가 게이트는 좀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좀 어떨까요? 일단 전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죠. 외곽의 불리함은 있지만 오히려 외곽이라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자 3번 짜잔과 9번 퍼스트 체인저가 전형적인 스피드형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빠르게 이끌면서 중반에 공간이 생겨요. 그렇다면 서승훈 기수 스타일상 외선에서 빨리 올라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강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부산 경마장 최근 주로 상태가 외선 주로가 유리합니다. 외선 주로가 유리합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주로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서수은 기수가 굉장히 똑똑한 기수거든요. 외선 주로가 가볍다면 철저히 외선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앞선 경합을 이용해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등짝까지 전개까지 받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12번 럭키코리아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9번 퍼스트 체인저 같은 경우도 직전에는 사실 호흡도 상당히 거칠었는데 이번에 또 유현명 기수가 직조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스피드는 상당히 좋은 모습. 근데 직전에 워낙 뭐 개발을 보여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쪽에 3번 짜잔 역시도 승급전에 부담 중량이 무려 52kg입니다. 자, 이 마필은 게이트 이탈력이 상당히 좋은데 직전에 선행을 못 나가면서 모래를 맞고 아쉬움을 남기자. 자, 이번에는 조성권 빠따로 기승교체를 했고, 자, 나머지 마필들이 3번, 9번, 3번, 6번 투스카 로라빌까지 앞선 전개를 나가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배당권 마필은 이번 바운드 명운입니다. 사실 고개도 좀 높고 사실 결정력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뒷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뚝심이 좋아서 한마디로 곱게 참고 있다가 앞에서 싸우든 말든 또 전진구 기수가 또 이런 말, 좀 인기도에 밀려있는 말 이런 거 잘 타거든요. 자, 요번에도 국산 4등급 좋은 애와 병합훈련까지 실시하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이왕이면 인기마보다는 배당마를 한번 중심에 놓고 한번 공략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는 2번 저희 방송에서는 좀 배당마, 2번 파운드 코리아를 중심으로 자 9번, 3번, 6번, 12번까지 여기에서 잘 복승식과 3복승식까지 활용한다면 먹을 건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앞선 싸우는 틈을 이용해서 역습을 노릴 2번 바운드 명운을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11경주로 갑니다. 자, 11경주 1800m입니다. 국산 3등급 경주. 이번 경주는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이 아픈 마필이 나왔습니다. 10번 뉴레전드. 예, 이제 뭐 한국 경마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야무진 포부를 갖고 있죠. 3전 3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해외 유학파고요. 뭐 경주마가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요 마필은 뭐 이효식 기수로 다시 한번 확실한 등짝을 보강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웬만하면 우승이 유력시되는 만큼 후차권만 좀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직전 경주에도 레이팅 점수가 원래 최고 레이팅 점수를 15점을 주거든요. 최하 5점에서부터.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이 녀석은 레이팅 점수를 12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53점이었는데 이번에는 12점을 받으면서 레이팅 65점, 부담 중량 57kg. 그래도 낙마만 안 하면 오겠죠. 직전에 뭐 레이팅을 좀 적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살살 잡고 타면서 조금 간을 봤는데, 자, 10번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후차권에서 4번 미스터 스캣. 리차드 기수입니다. 자, 이 리차드 기수도 또 기승수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어서 4번 미스터 캣 반드시 이번 경주 노려야 되겠고요. 자, 문제의 마필은 1번 영웅제왕인데 이 5번 바로가가 직전에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인데, 자, 이 녀석을 혜선이가 안 타고 정우주가 타고 오히려 영웅제왕이라는 마필은 또 혜선이로 바꿔서 탑니다. 자, 그런데 5번 바로가가 잘 뛰었던 마필인가요? 그 전자의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사실 믿어 못 믿어 마필입니다. 그나마 혜선이가 직전 경주 외곽에서 이빠이 때려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승수를 보였는데, 자, 저희는 오히려 5번보다는 1번 영웅제왕이라는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6번 아델의 진주, 직전에 뭐 비록 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김호수 참 199승에서 200승을 지금 2달째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애들도 넷이라고 그러는데 참 상금벌이를 해야 되는데 요 마필도 일단 빠릅니다. 5번보다는. 그래서 저희 방송 10번 뉴 레전드를 축으로 놓고, 자, 4번 미스터 스켓의 한방막권이 되겠고요. 1번 영웅제왕이라든지 6번 아델의 진주까지 한번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12경주로 갑니다. 자, 금요일마의 마지막 12경주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늘어난 마필도 있고, 자, 적정 부담 중량의 감량 2점까지 있는 마필도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인기권에 밀려있는 4번 바람의 흔적 정우주입니다. 예. 자, 정우주 기수가 공교롭게도 4번 바람의 흔적과 12번 에이스 돌풍을 두 마리 조교해놓고 4번에 가서 이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떨까요? 이거 일단 뒤가 좋은데. 그렇죠. 요 마필이 예전에는 선행도 갔었단 말이죠. 그렇죠. 기본적인 손발력을 갖고 있고 또 최근 13조 강병원 마방이 아무래도 침체 분위기에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워낙에 성실한 마방이고 또 프라이드가 강한 조교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4번 바람의 흔적은 요번에 스타트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관록을 자랑하는 마필입니다. 보폭감도 굉장히 넓고요. 충분히 정우주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결대로만 풀어간다면 초반 몸싸움에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번 경주 가장 경쟁력 있는 복병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번 에이스 돌풍 직전 경주 22주 만에 한얼누리와 같이 11배 상당히 그때 당시에 좋은 경주력 앞선에 나가면서 마지막 거리를 벌렸는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 56kg 등짐을 얼만큼 소화해낼 수 있을지. 3번 썬더플라이 직전 경주 승급전에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공 기수 이 마필은 유독 불량주로 해서 잘 뛰었던 마필인데 직전보다는 좀 더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고 조성공 기수의 등짝이라면 또 직접 훈련까지 하고 나오고 있고. 자 5번 캐치나인이 거리를 대폭 줄여 나왔습니다. 사실 이 조영철 마주께서 일본 세계강자 2마리를 동반 출전을 했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이죠. 대상 경주까지 나갔고 또 진겸 기수와 예전에 좋은 호흡을 발휘했었는데 이번에 김철우 기수. 자 저는 이번 경주 5번 게이트는 캐치나인이 거리적인 경험보다는 거리를 줄여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10번 영천더비는 부담 중량이 무려 3.5kg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기는 하겠지만은 경합을 한다라면 또 조금은 좀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 자 9번 코어블레이드입니다. 자 직전 경주의 승급전에 8주의 공백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 리차드 기수가 국내에 와서 부산에 와서 처음 기승을 한 마필입니다. 주로도 몰라. 그렇다고 또 뭐 마필의 능력도 훈련도 안 해봤어. 그런데 발주 과정에서 안쪽에 있던 마필들이 밀고 나오면서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최후미에 있다가 8번 12번 에이스 돌풍은 앞선에 나갔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제가 놓고 때려가지고 아주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 마필이 발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로 이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데 요번에 리차드 기수. 자 억울함을 한번 여기에서 펼쳐내지 않겠냐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9번 코어블레이더 앞선 마필들 다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9번을 중심으로 4번 바람의 흔적 한방 때려놓고요. 3번 썬더플라이라든지 5번 캐치라인 거기에 12번 에이스 돌풍까지 분산 배팅으로 추천드리겠고요. 10번 영천더비 글쎄 확 땡기지가 않네요. 외곽이라 또 거리도 늘었고 그래서 자 저희 방송 9번 코어블레이드를 중심으로 4번 12번 3번 딱 3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2월 15일 금요경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12경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조금은 좀 현장에서 체중이라든지 날씨가 춥고 또 금요경마에 비도 조금 온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그 구정이라든지 추석 다음에 금요경마에서 배당이 터졌습니다. 이번 주도 배팅에 신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강 팀장께서 준비한 6, 7경주 연타석 승부 경주 꼭 바쁘시더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현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